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힘내라는 말은 흔하니까 제 딸의 고3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선배들이 시험을 보는 날부터 졸업한 날까지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책을 낸 저자고요. 올해 2013년이 됐으니까 제가 재작년 이 자리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대학을 잘 보낼까. 진짜 고3 때는 대학이 목표더라고요. 뭐 아이의 마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대학 잘 보낼까 굉장히 기웃거리며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참 정말 그 예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떨 때는 보면 물론 뭐 학교에서 뭐 공부를 잘했다, 선생님에게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그냥 그저 누워 있는 모습, 자는 모습만 봐도 예쁜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예쁜 존재 이상으로 또 아이들은 참 힘들게 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아요. 채영이가 제가 작은 큰애가 언니가 있고 이 책의 그 주인공인 채영이는 둘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채영이가 고3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제발 고3 좀 되라. 그러니까 선배들 수능 응원한다고 뭐 너무너무 신나게 축제같이 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뭐 재밌는 무슨 MT나 정말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처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쪽 마음에서는 저런 걸 보면 좀 긴장을 하겠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저 즐겁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12월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애들 이제 선배 응원하고 이제 너 고3 되라. 고3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2 때 했던 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을 줬어요. 1월 1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 고3이야. 너 이제 1월 1일 됐으니까 고3이야. 그런데 뭐 아이가 긴장을 하거나 정말 마음으로는 글쎄요. 뭐 그럴지 모르지만 고3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정 때 이제 너 정말 고3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제 마음에 여유 없어. 그런 말 했는데 고3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 1일, 그러니까 개학을 3월 2일인가 하잖아요. 그래서 3월 2일 학교 가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너 오늘부터 고3이야. 열심히 해야 돼. 진짜 각오 단단히 하고. 근데 결국 고3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제 돌아왔는데 3월 달에 3월 한 중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장난치기 좋아하고 밝고 그러는데 책상에 들어가서 이제 엎드려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그 시험지 한 장이 있고 이제 그림 그리기를 되게 좋아하는 애였거든요. 그 옆에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주 높은 나뭇가지, 그러니까 나무인가 봐요. 나무에 나뭇가지들이 있는데 나뭇가지에는 시험지가 더덜더덜 달려 있고 자기 발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딱 그렸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신문지 반장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자기가 올라와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러서 너 저 그림 뭐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내가 고3이 되라 그럴 때는 안 되더니 엄마는 이제 고3 됐나 봐. 너무 외롭대요.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 굉장히 외롭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외로워? 친구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그런데 뭐가 외로워? 그랬더니 모든 건 변한 건 없지만 결국은 이게 자기 혼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 떠들고 웃고 놀고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뭔가 생각을 이제 고3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렇게 고3 되라고 몰아쳤는데 딱 자기가 고3이라 그러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3이 됐다고 생각을 자기가 하니까 되게 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부터 좀 더 다른 생활을 하겠지 매진하겠지. 근데 아이들은 참 자기가 고3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돌아서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3 때 너무 막 하고 싶은 거 우리도 시험 앞두면 안 보던 신문도 보고 싶고 책꽂이에 책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만큼 치열한 목표가 있지만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갔다 와서 영화도 막 혼자 보고 또 밤에 또 핸드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뭐 고3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항상 그 핸드폰이 원흉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좋은 지 아빠도 저 핸드폰 좀 없애라 나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아이들의 일상이
공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속 굉장히 많이 썩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 폭력 사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하더라고요. 학교 폭력 사건 같은 데 또 연루돼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서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명이 갑작 그 전체 집단 폭행 이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참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래 살면서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매일 엄마가 바라던 대로 그 모습만 있을 수 있겠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났는데 고3이 되니까 3월인가 4월 달에 연애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그러니까 학원에서 만난 친구라고는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기 시작해서 매일 어느 날 이렇게 방에 딱 들어가면 현관 이렇게 방에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서 무슨 고양이 같이 웅크리고 있다가 기절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하고 있다가 연애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그러고 연애하고 또 뭘 하냐면 뭘 했냐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 되게 좀 슬프고 힘든 얘기인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문제 그걸 가장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친구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는 이제 내 마음에는 그래 친구의 고민도 나중에 하자 좀 뒤로 미루자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뭐 좋은 날도 있지만 갈등 생긴 것에 대해서 풀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마음을 다져 먹어도 친구하고의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문제, 연애 문제, 또 외모. 뭐 책에도 앞에 맨 첫 장에 나오지만 성형수술 해달라고 6년 동안 졸랐거든요. 그러니까 고3 방학 딱 되니까 나 성형수술 해달라고. 대학교 가면은 내 이 외모 쌍꺼풀 수술한 거 누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동네에 살 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성형수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어떤 강한 그런 자기 목표가 있어도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일상을 겪더라고요. 고3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이라 그러면 우리는 모두 그러잖아요. 고3 엄마는 굉장히 그것만 신경 쓸 것 같고 고3 아이는 공부만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름 이제 공부를 또 이제 하고 4월, 5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뭐 진단을 받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힘들다 뭐 이런 진단도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 그 성적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맨날 그랬죠. 제가 너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글렀다.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면 너를 재수도 안 시킬 뿐더러 어디도 보내지 않겠다. 다른 어떤 전문학교나 이런 데로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협박도 했다가 회의도 했다가 공부시키려고. 그리고 또 5월이 되니까 3월 달에 아이들이 마음을 굉장히 다 잡잖아. 다 잡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3월 첫째 주 줄 때주까지는 그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3학년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대요. 모두들 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인대요. 근데 5월, 6월 이렇게 지나면서 너무 밖에 꽃 피고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제 보거나 6월달 모의고사가 거의 이제 12월에 수능 점수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험 보고 들어오는 날. 근데 머리에 꽃을 꽂고 들어오더라고요. 밖에 꽃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꽃이 피었으면 한 번씩 머리에 꽂아주는 그런 센스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본 언니는 이제 자기가 그 과정을 겪었고 엄마 채영이 저렇게 놔두면 진짜 대학 못 가. 뭐 자기도 사실 되게 속썩이고 그랬으면서도 또 언니 입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그래. 근데 제 마음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영이가 그 연애할 때 써놓은 말이 밀당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자친구하고 자기의 힘겨루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밀당의 계절, 그러니까 밀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고3 시절 그리고 엄마의 시절은 그러니까 고3 엄마의 시절은 진짜 밀당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밀당을 하냐면 나 자신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 그럴 것 같아요. 이 나라 대학 교육 이렇게 가야 되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치열하게 가야 되나? 다른 방법 없을까?
그런 거 되게 강구도 좀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공부로 몰아가고 그렇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고3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를 몰아야 될까? 이게 정말로 이게 사람 사는 걸까? 조금 다른 방법 없을까? 대학을 좋은 데만 가야 될까?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낮은 데 간다고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제 마음 안에서 밀당을 하고 그 또 아이하고도 끝없이 밀당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공부하고 또 나를 힘들어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런 때도 있었어요. 너 한번 기절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공부 좀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참 그 두 가지 그 밀고 당기기, 내 마음하고의 싸움과 또 아이하고의 밀당 이런 거를 끝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채영이가 성적이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가 언제지? 8월인가 이제 그 더 이상은 못 봐줄 그런 약간 이제는 늦었어. 수능을 한 200일 정도 남겨놓고였던 것 같아요. 너 이제부터 안 하면 이제 늦었어. 그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면 돼. 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제부터 해. 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계속 내내 생활이 못마땅하더라고요. 뭐 친구들하고 그 문자 계속하고 또 오면 잠만 자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애들 키우다 보면은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런 거 아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 친구랑 어디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는데 딱 뒤통수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지났어요. 그리고 며칠이 딱 지났는데 어쩌다가 정말 저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애 핸드폰을 딱 보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에 뭘 저렇게 문자를 하게 될까? 하고서 핸드폰을 봤는데 별 시시콜콜한 얘기가 다 써 있더라고요. 우리 날 좋은데 놀러 갈까? 인생 이게 뭐야? 이거 하다가 뭐 죽을 것 같아? 재밌는 거 없냐? 너 남자친구 없냐? 뭐 이런 그런 문자들을 수없이 이렇게 주고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공부하러 나간다는 날도 가서 영화 봤더라고요. 딱 문자 이렇게 앞뒤 조합해 보니까. 그래서 딱 그걸 이제 방에서 혼자 보고 있는데 애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을 지 핸드폰 어디 방에 놓고 내 핸드폰 가지고 뭘 하다가 이렇게 손에 쥐고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네요. 그래서 너 일어나. 근데 벌써 목소리 보니까 딱 알았나. 애가 장대같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가 막 인진 치밀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많이 참아주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몰지 않았는데도 너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몽둥이를 막 찾았어요. 근데 몽둥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옛날에 어릴 때 애들 때리기도 했거든요. 신문이 보이더라고요. 그 식탁 위에 신문으로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딱 몇 대 때리고 나니까 그동안 있던 화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내가 죽을 거 이제 꼭지가 돌더라고요. 근데 딱 머리카락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성형수술 해달라. 그리고 앞머리를 왜 항상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눈썹이 보일랑 말랑하게 이렇게 딱 앞머리를 자르고 그래서 그 무슨 그 뭐죠? 여권 사진에서 또 접수가 거부됐어요. 겨울에 언니 있는데 어디 가자 뭐 이래가지고 언니가 그때 외국에 있었거든요. 여권 사진 또 접수가 또 거부된 거예요. 간신히 시간 내서 가서 찍었는데 그거 뭐 머리카락 찰랑찰랑 하는 게 너무너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하고 가위를 탁 던져줬어요. 네가 잘라야 된다는 만큼 가서 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순간에도 너가 잘못을 조금 했으면 조금 자를 거고 네가 생각하는 만큼 가서 잘라 그랬어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기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였거든요. 내가 가지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가 자른 거죠, 머리를. 근데 너무 많이 자른 거지, 지가 생각해도. 이 귀에 눌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거의 귀 아래 거기까지 그 아끼던 머리를 자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그 아이가 글쎄 맨날 뭐 힘내 잘해 이런 말 글쎄 더 어떻게 걔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사진으로 아이를 기록하기로 1년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 순간 되게 가서 이런 순간이 어디 있을까? 가서 사진 찍을까? 목욕탕 뭐 탁 열고 사진 찍을까?
그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애가 오는데 그래서 그래 사진은 무슨 사진. 내가 그렇게 잘하고 싶지만 그래 그런 게 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면서 내가 그래도 참 대화가 되는 엄마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같이 고민을 그거 했다는 엄마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순간 애를 몽둥이로 두들겨 팬 것보다 더 폭력적으로 제 자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러고서 이제 머리를 찰랑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머리를 다듬어 줬어요. 삐뚤삐뚤하게 잘라놔서 머리를 다듬어주고 이제 지나놓고 생각을 이제 지나고 이제 아이들 이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런 거 있죠. 자기 울고 싶은데 뭐 없을 때 아니면 자기 정말 마음 잡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자기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자기를 지켜봐 줬고 자기가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게 모든 엄마들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넌 다 끝났어. 200일 남았거든. 고2 때 성적이 고3 입시 그 대학 들어갈 때 성적이고 200일 남았는데 성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자기 그때부터 공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고2, 고3 되면 성적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그 성적 그대로 가지 개가천선에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8월 그때쯤 되면 아이들 반이 엎드려서 잔대요. 왜 더 열심히 해야지. 모두가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애들이 나 이제 늦었어. 이제 해봤자 소용없어? 안 될 거야. 그리고 그때쯤부터 재수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보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때가 머리 잘린 시간이 입학사정관 전형 그런 거 넣을 때였어요. 그런 거 넣고 수시 여러 군데 넣었죠. 요즘에 채영이가 다닐 때는 몇백 개도 넣을 수 있는 때였거든요. 지금 뭐 작년에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할 수 있는 날 진짜 하루에 논술 2군데 어떻게 보내나 시간 1시간 뭐 이렇게 차이밖에 안 내지만 제 욕심껏 원소도 막 넣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아이가 열심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그때는 되게 간절했어요. 진짜 여러 군데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 4-5군데를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나도 되게 포기하게 되고 부모 마음도 절망하게 되고 이거 정시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가다가는 또 못 가겠구나 이런 마음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채영이한테 너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혹시 그 어떤 데가 다 떨어져도 그때는 또 내 마음에 밀당하면서 갈등했던 그 마음 이게 다가 아니야. 조금 더 낮은 데 가도 돼.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를 비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너 여태까지 못했으니까 너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조금 낮은 대학 너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데면 돼. 그러면서 참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저는 어제 큰아이가 뭐 제가 굉장히 14K 금 모아가지고 있던 대학 갔을 땐가 그거 녹여가지고 제가 반지를 해줬어요. 큰애를. 근데 어제 그거 잊어먹었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딜 좀 들어가 있거든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 반지인데 그렇게 정리하랬더니 왜 안 하고 주변 정리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막 그러면서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걔가 카톡으로 뭐라고 했냐면 큰아이가 잃어버린 내가 더 속상하지 엄마가 더 속상해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 맞아. 고3 때도 내가 나보다 아이가 훨씬 힘들고 외로웠겠구나. 그러니까 고3 엄마들 훈장처럼 고3 엄마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대접해주지 않잖아요. 고3 엄마라고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 하지만 아이만큼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그랬을 때 고3 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 별로 그렇게 많이 위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분명히 중요하지만 친구들로 인해서 자극받기보다는 힘든 시간에 서로 그냥 공감하는 거 이상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 누가 자기를 계속 끝까지 지켜줄 수 있다는 거, 엄마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거가 그래도 아이가 그 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엄마 오늘 아버님들도 되게 많이 오셨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3 엄마 바쁘지 않아요. 사실 아이 아침 밥 먹여서 보내면 급식 2번 다 하고 바쁘지 않은데 혼자 이렇게 낮에 누워 있으면 나는 왜 그렇게 애한테 해줄 게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고3 때 그 야자 저도 있었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집에 딱 들어가면 동생들하고 아빠하고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초저녁점이 많아가지고 부시시 자다가 일어나서 저를 왔니? 이러면서 뭐 먹으라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진짜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 깊은 밤에 나 혼자 깨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게 지금 한 30년도 넘었는데 되게 기억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옆에 있어준다는 거. 그리고 긴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큰애 때도 그랬고 그 작은 애 때도 그랬고 제 목표 설정을 하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말고 또 힘든 사람 있어. 그러니까 가까이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누군가도 그게 가족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목표로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런 게 아이한테 좀 힘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엄마 힘들지만 엄마 맨날 노는 사람 같고 아버지 나한테 좋은 대학 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엄마 아빠도 목표가 있는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엄마들도 사실 더 바쁘게 지냈으면 그런 게 약간 좀 시간을 덜어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채영이 그 고3짜리 아이를 사진을 찍는다는 게 별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독서실에 갔다가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제 철학은, 제 원칙은 몰래 찍지 않는다, 허락받고 찍는다 했는데 찰칵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채영이가 나를 딱 보면서 예의 없게 어떻게 사진을 그렇게 찍을 수가 있어. 그 순간 진짜 정신이 다 아득해지더라고요.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거 찍고 돌아오면서 차도 긁었어요. 정신이 이게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채영이한테 너무 창피한 엄마가 됐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차 가지고도 아파트 벽에 막 긁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채영이를 기록한다는 게 아이한테는 사실 그랬어요. 되게 부담스럽겠다. 자기 모습을 찍는다는 게. 근데 그래도 엄마가 뭔가 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는 거 그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시험 보고 힘들고 이러면서도 엄마 사진 좀 찍었어?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책을 내겠어?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열심히 하고 엄마도 1년에 어떤 성과로 뭘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 머리카락 자를 때 들어와서 사진 찍지 못한 건 엄마의 치명적인 뭐 실수를 했나 자기 사진 1년 하면서 그걸 안 찍으면 맨날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거, 밥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만 찍어가지고 무슨 책이 되겠냐고 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외롭지 않게 어떤 길을 걸어갔던 돌아보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엄마들 조금 더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억지로는 아니지만 꿈을 하나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도 안 보는 척하지만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다. 자기 닭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을 잘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하겠지만 정말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이 과정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인생의 고민이나 문제는 또 생기고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결국은 채영이나 나나 고3 그 어떤 애나 그냥 성공이라기보다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시겠지만 그래도 아이 옆에 항상 같이 있어 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